강선우 의원과의 대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 직전 지방선거죠. 공천 누구를 어디에, 서울시 의원 누구를 보낼지 이런 논의가 한창일 때입니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이 공천 후보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김병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와 논의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살려주세요. 예,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강선우 의원의 목소리 들리고요. 김병기 의원이 어쨌건 1억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상황을 요약하기도 했습니다. 1억 원 사무국장이 보관, 이런 키워드가 들리네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김 전 원내대표에게 설명하면서 당시 공천과 1억 원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더 들어보시죠.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받는 거. 그거는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정말 이런 상황이 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예, 저희가 정치 관련 여러 의혹을 보도해 드리는데 이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잘 들리는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 것도 들려드리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 같고요. 굉장히 내밀한 대화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남 위원님, 네. 문제는 이 돈을 줬다고 지금 지목된 김경 당시 공천 후보는 지금 서울시 의원이에요. 공천됐고 네. 당선까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수사 들어가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각자 다르겠지만요. 의율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고요. 예. 근데 거기에 뇌물이 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뇌물이 되기 위해서는 강선우 의원이야 당연히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신분이 있는 것이고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가성은 공천과 관련한 대가로 금 1억 원이 건너갔다는 취지로 읽혀서 대가성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예. 강선우 의원이 당시 서울시의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이 김경 당시 시의원 후보가 자기 지역구의 후보 공천을 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역구 관련해서는 공천에 빠지도록 예. 지역구 공천을 결정할 때는 해당 지역구 의원은 빠지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직무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어느 누구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지금 방금 들려준 녹취 파일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무 관련성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예. 뇌물 쪽으로 수사가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매우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강선우 의원은 그렇고, 그럼 김병기 의원은 이 공천 또는 당의 어떤 선거 작업을 방해했다, 업무 방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공천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단 강선우 의원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공범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공천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주도록 개입을 했다고 하면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김병기 당시 의원도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대로 공천이 진행되고 당선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와 관련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범죄 공동체 아니에요? 1억을 받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천을 주기 직전이었어요. 그게 1시간 전이라고 해도 공천에서 배제가 돼야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던 말던 그거는 예. 뭐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이 인지한 순간에는 그 김경이라는 이 시의원이 당시 후보가 예. 공천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천을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공천 리스트에서 검토조차도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단수 공천 받았단 말이죠. 단수 공천도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서. 그러면 지금 간사가 알았고 공천 공관위 간사가 알았고 공관위원이 알았습니다. 예. 이 민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민주당은 좀 더 그런 관행이 있다고 하는데 지역 공관위가 매우 힘이 세다고 합니다. 즉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천과 관련해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간사가 알고 위원이 알았는데 이것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 당 당사자가 공천을 받고 단수 공천 받고 이게 됐다?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긴 예.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불법이고 소위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매간 매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이 만에 하나 진짜 법에 무슨 빈 공간을 예. 틈타서 만에 하나 이것이 어떤 처벌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매우 큰 후폭풍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은 금품 제공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를 예고했고요. 이 두 사람, 지금 그래픽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은 조사 대상인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진상조사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고 빠졌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김 전 원내대표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어도 소명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의 소명이냐면 일단 저 녹취록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예. 어젯밤에도 또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참담하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도 참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김경 시의원은 당시 공천 심사할 때 이분이 지금 서울시 의원 중에서 재산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다주택자인 게 이제 좀 이슈가 됐던 예. 후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김병기 의원이 이분 좀 소명이 필요한 대목이냐면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위원장입니다. 그러면은 공관위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공관위 간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금품이 오고 간 사실을 들었고 한 30여 분 가까이 되는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데 예. 뭐 이후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도된 내용만 보면은 김병기 의원이 상당히 올바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셔가지고 잘못된 거고 돌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단수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저간에 그 녹취된 30분 서로 이야기한 내용과 그 이후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부분은 배제가 됐어야 되는데 김경 후보는 당연히 공천에서 바로 배제가 됐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공천 배제 안 시켰다? 그럼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강선우 의원을 공관위원회에서 배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은 공천 배제, 강선우 의원은 공관위에서 뺐어야죠. 아니 1억을 받고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소연하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예. 이걸 그대로 지금 다 지나가고 단수 공천까지 한다는 거. 이거 특혜거든요. 단수 공천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춰서 뭐 여론조사도 현격한 차이가 나서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단수 공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듣고도 단수 공천을 했다. 이거는 저는 당의 도덕성 또 공천의 원칙과 기준 이런 거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공천의 엄격한 원칙을 세워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명확히 짚어 넘어가야 하는데 윤리감찰 지시를 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이루어지겠죠. 예. 다만 김병기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 제가 말씀드린 이걸 왜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022년 4월에 있었던 녹음 파일인데 하마터면 그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도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이 돼서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돈과 관련된 사람이 지금 시의원이구나.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정강지 의원님. 사실 그 강선 의원이나 김경시 의원이나 무슨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냐면 공천을 대가로 준 돈은 없다. 예. 그리고 공천을 약속하고 받은 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입을 맞춰서 이게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차용증을 사후라도 쓴다든가 해서 이걸 합법적으로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의심이 되고요. 당시의 상황을 좀 시계열로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녹취를 보면 첫 번째로 김경 의원은 본인이 이 돈을 줌으로써 당연히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선 의원에게 1억 원을 줬겠죠.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컷오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천을 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그 강선 의원이 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간사에게 가서 아 제가 이런 이유로 돈을 받았는데 이분이 컷오프 되면 당연히 폭로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죽게 된다.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고 결과적으로 김병기 의원은 강선 의원을 살려준 셈이에요. 공천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그 살려준 대가로 김병기 의원은 강선 의원에게 어떤 뭐 혜택을 받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이 1억 원이라는 돈은 김경 의원에게 공천을 해줬으니까 반환은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통해서 이 현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명백한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뇌물죄가 적용될 것이고 권성동 의원 통일교로부터 1억 원 받아서 그런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강선 의원 이거 수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돼서 국회에서 체포영장 동의안이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것도 3월 궁금해집니다. 예. 아마 새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뭐 국회에서 여야가 심각하게 대립이 또는 뭐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대립이 될 게 없어요. 아, 예. 이 대립하면 안 돼요.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을 받고 나서 자기가 저축은행도 아니고 그걸 왜 보관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 그래놓고 본인이 뭐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 이런 사람 아닌데요? 저 아무런 생각이 그런 정도의 생각이 없으면 국회는 왜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이거를 대립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예. 민주당도 앞장서서 만약 체포 동의안이 온다면은 이거는 진짜 영명, 그거에 부결시킨 사람은 영명이 있어야 될 정도로 이건 민주당이 앞장서서 오히려 이거를 척결하는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짧게 이것만 좀 이게 추정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전격 사퇴, 청와대와 어떤 사정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교감을 굳이 했었을까요? 지금 상황은 뭐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원내대표는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의 사퇴 발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미리 무슨 상의를 하거나 교감을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분간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이 1억 원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